안녕하세요. 소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설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에너지 관련주, 천연가스, 유가 관련주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천연가스 관련주로 이제 GSE랑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GSE가 지난번 유가가 급등할 때 천연가스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1,000원대부터 4,000원 초반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멋진 상승을 보였죠. 자, 이 당시에 완화된 게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천연가스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안정화를 찾았죠. 천연가스 가격이.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자, 이게 왜 갑자기 무슨 전쟁설이냐 할 수 있는데, 메모장을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은 이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4일 러시아가 1월에 다음 달에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침공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거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거는 좀 누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러시아가 군사 강국이라는 거 구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이제 전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군사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조금 이제 논리가 좀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게 러시아가 최근에 돈바스 지역에 용병을 배치하고 이 국경 지역에 50개 이상의 대대 전술단을 배치합니다. 자, 이 돈바스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은 지난번에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합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러시아파 분리주의자들이 이 점령했던 지역이 돈바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용병을 모집했다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이 용병 모집하는 것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전쟁설이 왜 나왔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 전쟁설이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관, 요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드스트림을 이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관을 공급하면서 이 천연가스관을 이제 당연히 캐시카우 돈 버는 건 당연한 거고 유럽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 전략적인 무기설이 되는 거죠. 이 천연 에너지를 무기화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러시아 영향력 확대되는 거 원치 않겠죠. 미국에서 우리가 주겠다, 천연가스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러시아 가까운 데서 그냥 가스관 연결해서 가져오는 거랑 미국에서 운송해서 가져가는 거랑은 단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급할 때 좀 가져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단 당연히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것을 유럽 국가들도 선호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노드스트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셔도 이게 무엇이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드스트림 2는 이제 러시아 북서부에서 발트해저를 통해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가스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 이런 거는 사실 관심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로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스관이.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연간 550억 제곱미터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양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냥 유럽의 천연가스 소비하는 거에 4분의 1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또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유럽 천연가스 소비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우크라이나랑 또 시비가 붙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2를 가동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을 폐쇄하려고 러시아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러시아가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잘 보시면 독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독일 북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본인들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전에 친환경 쪽으로 갈 때 천연가스를 바로 독일 북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친환경 쪽으로 전환하기에도 너무 좋은 거고, 독일은 꼭 이 노드스트림 2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슬쩍 러시아를 지지하게 돼요. 뭐 공식적으로 지지는 못하고 뒤에서 이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환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러시아 천연가스관, 이 노드스트림 2가 꼭 필요하고, 미국에다가 로비를 합니다. 러시아 제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독일에서 로비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은 독일은 러시아 편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 본인만 그동안은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독일이 본인들 편이 되다 보니까 이미 보시면 이 전략적 무기설이 가설이 아니라 실제화가 되고 있는 거죠. 독일을 같은 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의 전략적 이런 정책은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각 국가도 그렇고 언론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노드스트림 2 제대 대상입니까? 라고 독일로 여자니까 독일에다가 독일 총리한테 물어봤는데, 독일 슐츠 총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묵비권. 독일 슐츠 총리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행사해서, 그럼 이건 뭐예요? 천연가스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묵비권으로 답변을 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냐? 현재 미국이랑 1월에 잘 협의해보겠다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으로 보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전쟁에 대한 부분을 워싱턴 포스트가 수립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쟁할 생각이 없다. 우리 제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천연가스, 우리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일부러 유출한 거 아니냐, 저 정보를, 군사 침공 계획이라는 것을 실제로 침공을 안 하더라도 일부러 유출하지 않았냐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GSE, 말씀드렸던 대성에너지, 이 두 종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전쟁 안 할 것 같으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면서 내려와요.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에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네덜란드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치를 그냥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영향을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테마성으로는 GSE랑 대성에너지가, GSE가 대장이고 2위가 이제 대성에너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종목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는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오는 척 하다가 현재 약세 구간이라서 39,000원 저항 구간에 막혀 있습니다. 만약 39,000원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한국가스공사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다라는 거. 대신 39,000원에 막혀 있으면은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근에 계속 두들기면서 크게 안 밀리는 걸 보면은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급등 흐름도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이제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나 서울가스, 그리고 이제 서울가스 같은 경우 이제 15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계속 박스권으로 이렇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7만 원 넘어가면 19만 원, 19만 원 넘어가면 21만 원, 이렇게 2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SK가스도 마찬가지. 이 세 종목들은 이제 대성에너지나 이제 GSE처럼 테마성이 아니라 좀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이죠. SK가스는 움직임이 앞에 두 종목, 한국가스공사나 서울가스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는 SK가스 현재는 이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3만 원을 넘어갔죠. 기존 저항을 계속 두들기다가, 이렇게 두들기는데 급락이 안 나오면은, 밀리지 않으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13만 원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13만 원 부근 초반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가져볼 수 있고, 이 13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음 목표치인 14만 5천 원, 16만 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5,000원 단위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가는 왜 얘기가 나오냐? 천연가스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뭐 이 유가 부분도 건드렸느냐? 뭐 그것보다는 유가와 천연가스는 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유가가 보세요. 유가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이 유가에 대한 대체로 이 원유가 비싸니까, 기름이 비싸니까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대체 에너지로.
반대로 천연가스 쪽이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로 유가를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이 조금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과하게 올라가고 급등을 하게 되면은 대체 에너지가 뭐 각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얘네가 같이 올라가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발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상승하고 내년에 더 추가로 상승한다. 그럼 또 뭐가 대두되느냐? 전기차나 뭐 이런 쪽 있죠. 아니면은 수소라던가 아니면은 원전 같은 경우 이쪽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천연가스와 유가가 계속 돌파할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 수소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런 쪽이 대두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때마침 이 S-오일이나 이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려나 하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때마침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에서 텍사스에 위치한 엑손모빌 휘발유 공장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오늘 보시면은 유가가 WTI 기준으로 지금 70달러에서 72달러 구간에 갇혀 있었는데 72달러 구간을 돌파해냈습니다. 이게 천연가스 영향력으로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공장 화재, 텍사스 지역의 엑슨모빌 공장 화재로 이 휘발유 공장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72달러 위쪽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었는데 돌파해내고 다시 한번 더 추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70달러 위쪽에서 다시 한번 안정화를 찾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데 천연가스도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고 있어요. 전쟁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가랑 천연가스는 내년에도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100달러도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뭡니까? S오일. S오일 같은 경우는 이 소유한 회사가 그냥 보시면 이거만 보셔도 되죠. 자, 영어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아람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우디의 국영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뭐 큰 거대한 이제 석유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람코가 63%를 보유하고 있죠. S오일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S오일이 지금 푹 쉬고 있죠. 이 미국에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전략적 비축유도 이제 푼다라고 하고 1월에 75%, 3월에 25%를 푼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가가 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려있다. 9만 원 아래인데 S오일은 9만 원을 이렇게 회복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9만 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1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10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기존 추세를 뭐 이어가면서 뭐 100달러 진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그러면은 꾸준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S오일은 뭐 과거에 뭐 10% 넘는 배당도 줄 정도로 돈을 굉장히 잘 벌었었죠. 우리 유가가 한 120달러 넘어가고 할 때, 10%, 뭐 9%, 10%대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배당 성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배당이 거의 없고, 앞으로 이제 80달러 넘어가니까 이제 배당을 좀 줄만할 상황이 80달러를 넘어가면은 배당을 좀 여유 있게 줄 수 있고, 그리고 100달러로 넘어간다? 그러면 고배당주가 됩니다. 120달러 넘어가면 과거처럼 뭐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이 배당주로 SOE를 보셔도 될 정도로 수익성이 어마어마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석유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22만 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2차전지 SK 배터리 쪽 이 물량이랑 해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SK 이노베이션은 물량을 줄여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 동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저점권이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SK 배터리를 분사했고 그리고 분사한 기업을 상장하는데 지금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 뭐 이쪽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SK 배터리 상장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수급이 SK이노베이션에 빠져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은 물론 여기 구간에서 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S오일처럼 이제 리스크를 이제 좀 덜 안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더 낫지 않나라고 봅니다.
GS 같은 경우는 사실 지주사라서 연말에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못 올라왔습니다. 4만원 이렇게 회복해주고 유지해주면 한 차례 올라가서 한 44,000원, 44,000원 돌파 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수급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4만원 초반인데 뭐 한 44,000원 부분까지는 1차 저항이니까 이 구간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는 이 정도 보시고 여기에 뭐 흥구석유라던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어요. 오늘 그 엑슨모빌 공장에 화재 발생하고 흥구석유가 7,800원 돌파 시도가 나왔죠. 그래서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렸는데 7,800원 회복한다 그러면 8,8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기 때문에 만약에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 이 두 종목을 유가 관련주에서 뭐 천연가스 엮어서 이렇게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유가 관련주입니다. 테마성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꼬리 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음봉으로 밀리고 시초가에서부터 음봉으로 밀리거나 그러니까 미리 좀 들어가셨거나 지금 꼬리 구간이 아닌 아래 구간에서 지금 뭐 종가 베팅이나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도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흥구석이나 중앙에너비스를 좀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설에 대해서 왜 그런지 간단하게 스토리를 생각해보고 독일 그리고 미국과의 연관점에 대해서 일부를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뭐 이거를 뭐 얘기를 풀자고 하면은 뭐 굉장히 길어지면 뭐 1시간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 부분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이 왜 전쟁설이 나왔는지, 왜 천연가스가 그리고 왜 유가가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투자 아이디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릴 때 항상 메모해 두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